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비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비가 오면 기분이 좀 가라앉잖아요. 나가기도 싫고요. 그럴 때 화사한 원단으로 비옷 만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아마 비가 오는 걸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대폭의 방수 원단이고요. 3마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후드도 달려 있고요. 비옷을 접어서 보관할 작은 주머니도 만들 거라서 3마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패턴은 제 영상 중에 안감이 들어간 후드 점퍼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패턴입니다. 거기에서 앞판, 뒷판 소매 있어야 되고 앞안단, 뒤안단, 그리고 겉감 후드 패턴입니다. 비옷을 만들 때 몸에 좀 덜 달라붙게 메쉬 안감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하게 안감 없이 이 겉감만 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여밈은 티단추로 해줄 겁니다. 비옷 같은 원단에는 티단추, 똑딱이 달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티단추 없으시면 똑딱이나 단추 달아주셔도 됩니다. 티단추와 기구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핀쿠션, 수성펜 준비해 주세요. 지금 이 패턴은 전체 길이가 75cm거든요. 저는 비옷을 조금 길게 만들 거라서 110cm 정도 해줄 거고요. 100이나 105 정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35cm 더 길이를 연장을 해줄 거고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재단하고 보여드릴게요. 재단은 끝이 났는데 바닥에 펼쳐놓고 재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 앞 중심선이고요. 앞에 1cm 여민분 나갔습니다. T단추가 11mm짜리거든요. 그래서 1cm 여민분 나가지고 거기에서 시접 1cm에서 앞중심선은 2cm, 나머지는 다 1cm 시접 주시고요. 아래쪽에 110cm 되게 하려고 35cm를 연장을 한 거고요. 뒷판은 뒤에 10cm만큼 맞주름 분량 나가줬습니다. 신축성이 전혀 없거든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밑단 폭이 좁으면 걸을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심에 볼선으로 10cm가 펼치면 20cm 정도 여유분이 생기는 겁니다. 소매인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시접 부분은 바깥쪽으로 넓어지게 재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재단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옆선을 잘라주셔야 돼요. 시접이 옆선이나 진동둘레는 1cm인데 밑단에는 시접이 8cm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밑단 접어줄 거면 시접을 3, 4cm만 남기시면 되고요. 안쪽에 고무줄이 들어가는 부분을 추가를 해줄 거라서 전체 길이는 10cm가 되고요. 소매 밑단에서 8cm 올라간 부분의 길이랑 똑같이 맞춰줬습니다. 접어 박으셔도 되고 이렇게 덧대 주실 거면 1cm 폭 고무줄 45cm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후드는 몸판 2장과 안단, 중앙에 절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선 부분까지 재단을 했고요. 후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1cm 여민분 나가고 시접 1cm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 총 2cm 나갔고요. 앞안단과 뒤안단인데 앞안단은 겉감이 1cm 여민분 나갔으니까 안단도 똑같이 1cm 여민분 나가고 시접 1cm에서 여기 2cm고요. 목둘레 어깨 2cm고 나머지는 시접 없이 뒀고요. 뒤안단은 골선이고요. 목둘레 어깨는 시접 1cm, 여기는 시접이 없습니다. 이거는 앞판에 달릴 패치 포켓이고요. 가로는 22cm, 세로는 25cm 되게 2장, 패치 포켓 위에 플랩감입니다. 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플랩 달아줄 거고요. 플랩은 살짝 넓게 23cm가 되게 했고 골선으로 접어줄 건데 여기 길이는 14cm가 되게 했습니다. 접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패치 포켓은 여기 3면의 시접은 1cm고요. 위에는 1cm씩 접어 박을 거라서 2cm 주시면 돼요. 그 외에 남는 부분에서 비옷을 정리해서 담을 작은 주머니 만들어 줄 거예요. 폭은 26에 길이는 25cm 되게 2장 재단하고요. 끈도 폭은
38cm에 길이는 46cm입니다. 재단하고 남는 자투리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라서요. 치수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주머니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 2장, 주머니감 2장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봉제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거는 뒷판이고요. 뒷판에 10cm 맞주름 들어가는데 여기 박아줄 거예요. 뒷 목둘레는 안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선에서부터 5cm 정도까지, 시접까지 해서 총 6cm 정도 여기 박아주시고요. 허리선이 여긴데 허리선 위아래로 2cm씩 해서 총 4cm 정도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여기 중심선 표시해 주시고요. 요 중심선에 방금 박은 선이 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접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 두시고요. 여기 목둘레는 완성선보다 살짝 밖으로 나가서 한 줄 박아서 여기 주름이 고정되도록 해주시고요. 허리 부분도 양쪽에 여기 부분만 박아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겉에서는 이런 식으로 맞주름이 생겼습니다. 뒷판은 맞주름 스커트처럼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걸을 때 편합니다. 앞판에는 패치 포켓 달아줄 거예요. 플랩이 있어야 빗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주머니에 핸드폰은 들어갈 수 있게 약간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패치 포켓은 위쪽은 시접이 3cm고요. 나머지 3면은 1cm고요. 위에 3cm 먼저 접어 박아주세요. 나머지 1cm는 접어주시면 돼요. 코팅이 되어 있는 방수천이다 보니까 일반 원단보다는 올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버록을 치지는 않고요. 대신에 2번 박아줄 거예요. 위에 플랩은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박아주는데 여기 창구멍 한 3, 4cm 남기고 양쪽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모서리 시접은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창구멍 가운데 남기고 양쪽으로 박아줬고요. 뒤집어줍니다. 그러고 나면 상침을 해주는데 여기 위에 창구멍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몸판에 고정하면서 박아줄 거라서 여기 말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상침해 주세요. 주머니 위치는 옷 사이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패치 포켓을 만든 다음에 몸에 앞 몸판을 대보고 원하는 주머니 위치를 정하시면 돼요. 가장자리에 한 1, 2mm 떨어져서 한번 박아주고 2, 3mm 정도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박아서 총 2줄을 박아줍니다. 패치 포켓 달고 나면 패치 포켓 너무 바로 위로 플랩을 달아주게 되면 주머니에 손 넣을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2.5cm 떨어져서 달아줍니다. 패치 포켓 선에서 위로 2.5cm 선 하나 그어주고 플랩의 위치를 잡는데 패치 포켓에 비해서 플랩 포켓을 살짝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금씩 나가는 거 확인하고 위치 잡아주세요. 여기는 윗부분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패치 포켓, 플랫 포켓이 달렸습니다. 이제는 앞뒤판 어깨선만 박아주세요. 이 패턴은 어깨선이 10cm 처진 패턴이기 때문에 소매선이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어깨선만 박고 소매 연결하고 나서 소매 옆선과 몸판의 옆선을 박아줄 거예요. 어깨선 박고 오버록 치시면 돼요. 앞뒤판 어깨선 박아줬고요. 두 겹같이 오버록도 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접은 뒷판 쪽으로 다릴 건데 이 원단은 방수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미를 아무리 낮은 온도라도 직접 갖다 대는 건 조금 위험하거든요. 얇은 면 원단을 얹어 두고 이 위로 다려주세요. 온도도 높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합성 섬유 다리는 온도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열이 좀 식으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뒤에 맞주름 부분도 밑단 끝까지 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뒤에 주름 부분이 들뜨지 않고요. 좀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매를 달아주겠는데요. 앞판과 뒷판입니다. 이거는 왼쪽 소매고요. 소매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겉하고 겉길이 만나야 되니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소매의 중심과 어깨 끝점을 맞춰줍니다. 양쪽에 끝부분도 맞춰서 핀 꽂은 다음에 같이 박아줄 거예요. 진동둘레 박았으면 두 겹같이 오버록 쳐주세요. 두 겹같이 오버록을 쳤으면 시접은 모두 몸판 쪽으로 가게 할 거고요. 앞뒤판 반으로 접어서 소매 밑단에서부터 소매 옆선과 몸판의 옆선까지 쭉 박고 오버록 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옆선, 몸판 옆선 연결해서 맞고요. 두 겹같이 오버록도 쳤어요. 시접은 뒷판 쪽으로 가게 하시면 되고요. 소매 밑단 처리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두 번 접어서 박아주시면 돼요. 맞주름이 고정되어 있는 뒤 허리 중심에 벨트 고리 만들어 줄 건데요. 옆선에 안 하고 뒤 중심에 하나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할 겁니다. 이거는 8.5cm에 17cm 재단을 해놨고요. 여기 가운데 창구멍 남기고 각각 박아주세요. 가운데에 창구멍 두고 양쪽을 박아주세요. 여기 중심선을 접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박아준 선은 가름솔로 만져주시고요. 이 박은 선이 딱 가운데 오도록 접어서 양쪽 가장자리는 다 박아주세요. 여기 창구멍이 있어서 이쪽으로 뒤집어 줄 거예요. 내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시접 정리해 주시고요.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고요. 여기는 손바느질로 공구르기로 메꿔 주셔도 되고 안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만 잡아당겨서 끝으로 1mm 정도 그냥 눌러 박으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 박으면 살짝 튀어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겉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몸판의 뒤 중심 부분이고요. 가운데 맞춰서 핀 꽂아 주시고요. 양쪽 위아래 한 줄씩 박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벨트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후드 만들어 줄 거고요. 양쪽 후드 사이에 절개선 들어가기 때문에 직사각형 부분을 같이 끼워서 박아 줄 거예요.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이 곡선 따라서 같이 박아 주시면 됩니다. 이쪽 편에 박아줬으면 반대편도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똑같이 박아주세요. 양쪽 다 박아주고 나서 오버록도 쳤습니다. 후드는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벗었을 때는 이 후드의 안쪽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감을 넣어주면 좋은데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감은 안 넣고 이 겉감만 가지고 만들잖아요. 두 겹같이 오버록을 친 다음에 시접을 모두 안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한 줄 눌러 박아 줄 거예요. 오버록을 쳤지만 시접이 왔다 갔다 해서 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눌러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를 줬고요. 후드 겉감이 완성이 됐고요. 안감이 없는 안단이기 때문에 겉감의 이 아랫부분과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는 이 위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이쪽 부분을 접어 박을 때 편합니다. 안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단은 안쪽 부분을 접어 박아주세요. 시접이 1cm라서 0.5씩 두 번 접어 박아주시면 돼요. 가장자리 접어받고 나면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이쪽 부분만 먼저 박아주세요.
여기 박았으면 이쪽은 곡선이기 때문에 시접을 0.5cm만 되도록 짧게 정리를 하고요. 곡선 부분도 가위밥 넣어주고 넘겨줄 거예요. 곡선이 심한 부분은 대각선으로 가위밥 주세요. 그러고 나면 시접을 모두 안단 쪽으로 보낸 다음에 안단 쪽에서 스티치로 눌러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겉감 쪽으로 안단이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박힐 걸 생각하면 이쪽 너무 끝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여기 완성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상침해주고 나면 안단을 안으로 접어놓고 면원단 덮어서 낮은 온도에서 달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박혀있지 않았던 이쪽 부분 겉길이 다시 마주대고 접어서 여기 앞부분 양쪽 박아주시면 됩니다. 상침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앞부분을 처음에 박지 않고 지금 따로 박아주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대각선으로 시접 정리해 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안단이 들어간 후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앞안단, 뒷안단 서로 안단끼리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요. 여기 윗부분 받고 오버록 쳐주세요. 그리고 시접은 앞판 쪽으로 가게 하시면 돼요. 겉감에서 시접이 뒷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안단은 시접을 앞판 쪽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안단, 어깨선 오버록 쳤고요. 시접이 모두 앞판 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후드에서 안단 가장자리처럼 0.5cm씩 두 번 접어서 이쪽 가장자리를 쭉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단 가장자리 다 접어 박았습니다. 겉감도 완성이 됐고 후드도 완성이 됐고 안단도 완성이 돼서 이제 이거를 합치는 작업인데요. 제일 먼저는 몸판의 겉과 후드의 겉길이 마주대고 먼저 고정을 하시고요. 그 위에 안단의 겉을 마주대고 박아서 겉감과 안단 사이에 후드를 끼워서 세 겹을 박아주는 건데 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박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겉감에 후드만 먼저 박아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안단을 한 번 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에 후드를 먼저 달아주고요. 거기 위에 다시 또 안단을 얹어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서 쭉 앞중심선, 목 둘레 부분, 반대편의 앞중심선과 밑단까지 이렇게 박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밑단을 시접을 정리를 해주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안단 부분에 상침을 해줄 건데 시접이 모두 안단 쪽으로 가게 해서 상침을 합니다. 여기 끝은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서부터 깨끗하게 상침을 주기는 힘들어도 최대한 박아줄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놓고 재봉틀 바늘을 밀어 넣어서 상침을 해주세요. 그래야 안단이 겉감 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 끝도 박혀있기 때문에 이 끝까지 상침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목둘레 부분도 상침을 할 거예요. 목둘레는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시접을 0.5cm만 남기고 정리를 합니다. 이쪽 끝부분이 박혀 있으니까 끝까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모두 시접이 안단 쪽으로 가게 놓고 상침하세요. 상침을 다 했으면 나중에 한번 다려줄 거고요. 밑단도 두 번 접어서 박아주세요. 이렇게 박을 거고 여기 가서는 기역자로 꺾어서 박아주시면 돼요. 비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안감은 없고요. 안단만 들어 있습니다. 어깨가 10cm 드롭이 된 패턴을 사용을 했고요. 소매 부분에 이중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냥 접어 박으셔도 괜찮아요.
빗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주머니는 패치 포켓에 플랩을 꼭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뒷면에는 맞주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 허리에 맞주름을 고정하기 위해서 넓은 벨트 고리 하나만 만들어 줬습니다. 나무 원단 연결해서 허리끈 만들어 줬습니다. 뒤에는 맞주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리 아래로는 퍼지게 되어 있고요. 등 부분도 이렇게 주름이 벌어질 수 있게 했고요. 비옷이라서 단추 대신에 T단추로 여몄고요. 원단의 무늬에 맞춰서 하늘색하고 보라색하고 T단추를 섞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남는 자투리 원단으로 비 올 때는 머리도 젖을 수 있으니까요. 슈슈도 만들고요. 비옷을 접어서 넣어줄 수 있는 가방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옷을 접어서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가 올 때 옷만 젖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나 소지품도 같이 젖을 수 있잖아요. 나무 원단에서는 가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바깥쪽에 핸드폰 넣을 수 있게 작은 패치 포켓 있고요. 플랩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줬습니다. 장바구니 스타일로 만든 거라서 아래쪽에 이렇게 접어주고 3번을 접어서 이 가방 끈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가방에 넣어 다닐 수도 있고 비옷이랑 함께 같이 넣어두면 비 올 때 이 가방만 챙기면 됩니다. 꼭 자투리 원단에서 비옷을 챙겨 넣을 수 있는 작은 가방도 만들어 주세요. 장마 기간이라 기분이 가라앉기 쉬운데 화사하고 예쁜 비옷으로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